사춘기 때 보면요, 우리가 사춘기 청소년들 보면 피부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호르몬 영향 때문에 피지 분비가, 기름기 분비가 아주 많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머리에 지루성 피부염으로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손이 자꾸 머리로 가는 겁니다. 간질간질하고 막 이렇게 막 이상의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돼서 실제로 앞쪽에 이게 자꾸 뭐 머리카락을 만지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그때는 탈모가 되게 두려웠어요. 아, 내가 네. 커서 머리가 다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그렇죠.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졸업을 하고 커서 성인이 되고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샌가 또 이런 게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체 상태에 따라서 이런 두피 건강도 좀 달라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피라고 하면요, 우리가 머리카락 안에 이제 덮여 있기 때문에 상태를 사실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두피도 마찬가지 몸에 있는 피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좀 붉고 좀 상기가 돼 있고 이런 분들은 두피도 마찬가지로 열이 몰려 있고 좀 붉게 충혈돼 있고 트러블이 잘 생기고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고 이렇게 늘 보습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요, 실제로 두피를 봤을 때도 두피 쪽에도 피지 분비가 적고 건조하고 거기서 나는 머리카락도 가늘고 기름기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몸 피부 상태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피라는 것은 내 몸의 피부 상태를 반영하는 거다, 혹은 더 확연하게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모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모자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이러한 부분이 또 두피와 모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참 궁금한데 우리 원장님들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그 머리 쪽 두피, 피부 밑에는요, 모상근막이라고 하는 얇은 근막이 있습니다. 근육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 부분으로 이제 혈관들이나 여러 가지 림프관들, 이게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조직들이 지나가는데요. 모자를 좀 만성적으로 오래 쓰거나 이 압력이, 압박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혹은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이쪽에 힘이 들어가서 뭔가 경직돼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이 두피 쪽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내 두피의 상태가 어떻든, 유전자를 어떻게 타고났든 간에 이런 혈액순환이 두피 쪽으로 원활하지 않게 되면 다행히 탈모가 조금 더 진행되거나 이 두피에 악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두피 건강이 좀 좋지가 않다 이런 분들은요, 사실 본인이 아실 거예요. 모자를 쓰면 깝깝하고 더 가려워지는 것 같고 머리카락도 좀 더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건데요. 이런 걸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최재 원장님, 어떤 음식들을 먹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성기능 정력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양식이라 부르는 뜨거운 음식들, 뭐 삼계탕이라든지 아니면 그 멍멍이 게, 그 다음에 인삼이나 홍삼처럼 양기를 끌어올리는 이런 음식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흥분시키고 각성시키고, 흔히 이제 남성 성기능에 있어서는 발기를 시키는 이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좀 몸이 차고 기운이 없고 의욕도 없고 좀 발기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보양식 종류로 양기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 양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반대로 이제 약간 서늘하고 진액을 보태주고 기름기를 보태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굴, 그 다음에 기름기가 많은 장어, 그 외에도 뭐 자라나 이런 물개 같은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보양식들은요, 몸을 촉촉하게 해주고 서늘하게 해주고 냉각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진액을 생성하기도 하고 정액이나 질 분비물을 늘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흥분이 쉽게 되고 이 성냥개비처럼 금방 타버리고 금방 사정하는 분들을 좀 진정시켜주고 좀 오래가게 만들어주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크게 작용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내 몸 상태에 맞게 진맥을 받으시고 음식이나 약을 처방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또 실제로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 운동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떤 운동을 하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 성생활, 성기능도요, 사실 격렬한 신체 활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체 활동의 기본이라고 하면 역시 심폐지구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에서 이런 혈액을 이제 성기 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발기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 이제 심폐지구력을 올려주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기 주변에 있는 골반 쪽에 있는 괄약근이나 근육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케겔 운동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허벅지 쪽에 이제 내전근이라고 해요. 허벅지 근육들도 성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라든지 사이클 같은
하체 근력을 좀 길러주는 운동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의 조건은 좋은데 스트레스가 과도해서 그래서 내가 몸 건강하고 체력도 좋은데 발기가 잘 안 되거나 사정이 잘 안 되거나 조류가 되거나 이런 분들은요 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수면을 좀 충분히 취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꿀팁 맡은 최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 주제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통증 질환으로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자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막상 정말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고 어떤 자세가 통증을 가중시키는 자세인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바른 자세라고 하면요. 통증을 가중시키지 않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자세든 간에 내가 실제로 했을 때 안 아프면 괜찮고요. 반대로 내가 이런 자세를 했을 때 아프다고 하면 자세를 좀 더 편한 쪽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이나 척추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 위에서부터 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이나 어깨나 이런 어깨 축지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것을 한 번에 좀 교정해 줄 수 있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이 브리거 교정법, 브리거 호흡 운동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흔히 목이 안 좋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어깨 축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공통적으로 이제 안 좋은 자세가 보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등이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등이 굽어져 있으면 고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어깨가 또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슴은 쑥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목이나 어깨나 등이나 다 부담이 가고 허리도 굽어지는 자세가 되죠. 이 자세의 반대 자세가 바로 브리거 자세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슴을 쑥 내미시고 팔을 뒤로 쭉 뻗으시면 이 두 번째 사진처럼 가슴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턱과 목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깨는 자동으로 뒤로 쫙 젖혀지게 되면서 허리가 저절로 펴집니다. 그래서 이 한 번에 목과 어깨 축지, 어깨, 등, 가슴을 쫙 교정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목이 내가 평소에 아프거나 목에 통증이 있거나 어깨 축지가 아프다, 등줄기가 결린다 이런 분들은 이제 경추가 약한 경우인데요. 특히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첫 번째 사진처럼 엎드려서 고개를 이렇게 꺾고 있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나 아픈 쪽, 이 사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왼쪽 어깨가 안 좋고 왼쪽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왼쪽으로 이렇게 꺾고 자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요, 환자분들이 이 왼쪽으로 이렇게 꺾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디스크가 터지고 왼쪽으로 경추가 나빠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습관이 왼쪽으로 돼 있더라 하더라도 좀 목이 왼쪽이 아프다면 반대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돌려주거나 정면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베개가 낮은 게 좋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근육이 많이 뭉쳐있는 분들은 베개가 좀 낮거나 없는 게 편한 경향이 있고요. 오히려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베개가 너무 낮아서 고개가 이렇게 젖혀지게 되면 신경이 더 눌리게 됩니다. 팔이 더 저리거나 목이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베개를 높이 낮이를 조절해 보시고 내 목에 딱 뱄을 때 안 아픈 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안 좋은 분들도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픈 어깨를 깔고 자게 되면, 옆으로 깔고 눕게 되면 깔린 쪽의 어깨가 틀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이게 다 옆으로 자는 자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깨 관절도 틀어지게 되고 힘줄 파열이 있는 분들은 파열된 부분이 더 늘어나거나 인대가 더 늘어나거나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깨 환자 오신 분들은 저는 이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 척추가 안 좋거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허리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오래 앉아 있게 되면 이 대개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디스크 증상이고요. 아주 심한 분들은 누워 있어도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누울 때 이렇게 사진처럼 베개를 무릎 뒤에 받치거나
옆으로 누워서 새우처럼 다리를 구부려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만 취하셔도 극심한 허리 디스크 통증이 제자리에서 많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다리를 이렇게 꼬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골반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틀어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팔자다리 하시는 분들, 팔자다리를 하시게 되면 골반이 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다리가 되게 되고 무릎 관절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다음 또 여성분들, 하이힐 신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허리가 쏙 들어가는데 배가 나와요. 똥배가 나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요. 꼭 자세 유념하셔서 바른 자세로 지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